똑같이 추락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바닥을 딛고 일어서고 어떤 사람은 무너질까요? 요즘 경제가 어렵다는 말 정말 많이 들으시죠? 그런데 주변을 보면 신기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 똑같이 어려워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태도가 거칠어지고 관계가 틀어지는 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단단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난해도 품위를 지킨다는 건 착한 척이나 자존심 세우기가 아닙니다. 심리학자와 경제학자들이 2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결국 회복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특징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할 때는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역설적인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자기 상황을 숨기지 않는다. 1분부터 3분 30초. 보통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뭘 할까요? 아무에게도 말 안 해요. 창피하니까. SNS에는 여전히 카페 사진 올리고 친구들 만나면 나 그냥저냥 지내지 뭐 이러면서요. 그런데 MIT 행동경제학 연구팀의 2019년 조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경제적 위기를 극복한 사람 중 73%는 자신의 상황을 주변에 솔직히 밝힌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김정일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의도를 숨길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가난은 숨기려는 사람은 이중고를 겪는 것이다. 돈이 없는 고통과 없는 것처럼 보이려는 연기의 고통.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숨기는 사람은 친구 만날 때마다 괜한 술값 계산 눈치를 봅니다. 요즘 바빠서라는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관계가 단절됩니다. 도움 요청을 못하니 기회도 상실합니다. 반면 드러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회사 정리하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있어. 커피 대신 산책 어때? 이렇게 하면 진짜 친구가 걸러지고 예상치 못한 정보와 기회가 연결됩니다. 품위 있는 사람은 창피함이 아니라 현실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특징, 작은 것에 돈을 쓴다. 3분 30초부터 6분. 이건 정말 역설적입니다. 돈 없으면 아껴야지. 왜 써?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이걸 dignified spending, 존엄 소비라고 부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마이크 노튼 교수의 연구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은 모든 지출을 최소화했습니다. 커피, 책, 취미 모두 끊었습니다. B그룹은 월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나를 위한 작은 지출로 사용했습니다. 6개월 후 결과는 B그룹이 A그룹보다 우울감 47% 낮았고 재취업률은 2.3배 높았습니다. 왜일까요? A그룹 사람들의 자기 대화를 보면 나는 이것도 누릴 자격이 없어. 나는 실패자야. 라고 생각합니다. 자존감이 바닥을 치니 면접에서 위축되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B그룹 사람들은 주 1회 동네 서점을 방문해서 책 한 권을 구매합니다. 나는 여전히 성장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죠. 새로운 아이디어를 습득하고 기회를 포착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사느냐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신호를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행위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출근길 편의점 커피 대신 주말 동네 카페에서 책을 읽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요. 매일 배달 대신 월 1회 좋아하는 식당을 예약합니다. 헬스장을 끊고 공원에서 운동하되 월 1회 목욕탕에 갑니다. 이건 낭비가 아닙니다. 혼전 전략입니다. 세 번째 특징, 타인에게 베푼다. 6분부터 8분 30초. 이건 진짜 미쳤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가난한데 남 도와? 그런데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애덤 그랜트 교수의 10년 추적 연구를 보면 경제적 위기 후 5년 내 재기한 사람들의 89%가 위기 중에도 타인을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존재 증명, Proof of Existence 효과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받기만 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를 보면 나는 무능력자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이 보는 시선도 저 사람 도와줘봤자입니다. 네트워크는 점점 좁아집니다. 반면 작게라도 베푸는 사람은 어떨까요? 커피값은 못 내도 조언은 해줄 수 있습니다. 정보를 연결해줄 수 있고 후배 멘토링, 무료 재능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심리 상태는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40대 명예퇴직 A씨의 경우 재취업 준비 중 매주 지역 도서관에서 청소년 경제교육 봉사를 했습니다. 6개월 후 한 학부모가 소셜벤처 창업을 제안했고 현재 그 회사 COO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베푼다는 건 돈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가난해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사람을 결국 다시 찾습니다. 정리해볼까요? 가난해져도 품위를 잃지 않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 첫째, 자기 상황을 숨기지 않는다. 에너지를 연기가 아닌 회복에 씁니다. 둘째, 작은 것에 돈을 쓴 자존감이라는 연료를 채웁니다. 셋째, 타인에게 베푼다. 내가 여전히 가치 있음을 증명합니다. 투미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태도로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태도를 가진 사람은 결국 다시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기억하거든요. 저 사람은 힘들 때도 사람이 변하지 않았어. 그게 바로 경제적 자본보다 강력한
사회적 자본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지만 오히려 더 존경받게 된 사람이 있나요? 혹은 반대로 돈이 없어지니 태도까지 변한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아마 그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는 지금 필요한 위로가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5가지 착한 행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뒤집어 드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